푸른 초원부터 만년설, 빛나는 호수까지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춘 여행지 스위스. 다른 여행지에서 문화유적지를 주로 찾아다녔다면 스위스에서는 자연과 함께 쉬어가는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스위스는 국토의 60%가 산악지역이고 지역의 4분의 1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스위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 중남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고 북동쪽의 쥐라 산맥은 프랑스 국경과 접해 있죠. 이 두 산맥 사이에 스위스의 도시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양이에요. 스위스 지형의 특징 중 하나는 거대한 빙하인데요. 무려 전체 2,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빙하가 있어요. 이런 풍부한 자연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스위스의 여름과 겨울 기온은 한국보다 온화한 편이에요. 한여름의 기온은 18도에서 28도 사이, 한겨울의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사이예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이 자주 내리지만 심하게 춥지 않아요. 산간지방은 여름에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 외투 한 벌은 꼭 챙겨가세요. 취리히를 스위스 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스위스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뜻이겠죠. 취리히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공항이 있어서 스위스를 여행할 때 꼭 한번 들리게 되는 곳이에요. 이번 스위스 여행은 취리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신시가지에 위치한 번화가 바노프 거리로 나가볼게요. 바노프 거리는 바노프 광장에서 취리히 호수까지 연결된 세계적인 쇼핑 거리예요. 총 길이가 1.3km에 이르는데 트램이 가로지는 길 양쪽에는 유서 깊은 은행과 오래된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유명 부티크가 줄지어 있어요. 명품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바노프 거리를 놓치지 마세요. 바노프 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리마트 강변에 있는 린덴호프 언덕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곳에 올라가면 취리히의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는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리마트 강과 그로스민스터 대성당, 취리히의 신의 모습과 취리히 대학이 진짜 그림처럼 예뻐요. 그리고 이곳은 기원전 로마의 성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언덕이기도 한데요. 그 유적이 남아있어서 직접 볼 수도 있어요. 린덴호프 언덕에서 보이는 전경 중 인상 깊은 곳을 뽑으라고 하면 프라우민스터 성당을 고르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예요. 프라우민스터는 리마트 강의 서쪽 구시가지에 있는 교회예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길고 예리한 청록색 첨탑이 특징이죠. 내부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남쪽의 성가대 창문과 장미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샤갈이 노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 강을 끼고 프라우민스터와 마주한 그로스민스터는 리마트 강의 동쪽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성당이에요. 스위스 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이고요. 16세기 초에 스위스의 독일어권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탑의 정상에 있는 전망대까지 오르면 취리히 시내의 호수와 전경, 알프스까지 모두 볼 수 있어요. 이번 여행지는 취리히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루체른이에요. 루체른은 알프스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관광도시예요. 스위스 중심부에 위치해서 근교로 나들이 가기도 좋고 중세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곳이죠. 카펠교를 가지 않고는 루체른을 다 구경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로이스강에 있는 이 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인데요. 1333년에 세워졌다고 해요. 놀랍죠? 다리 위에는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에는 17세기 화가 하인리히 베그만이 그린 루체른의 역사와 성인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리는 원래 중세도시 성곽의 일부였던 워터타워를 지나가는데요. 카펠교와 그 사이 우뚝 솟은 워터타워를 배경으로 중세 도시에 있는 듯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중세의 또 다른 유적으로는 무제크 성벽이 있어요. 이 성벽은 1386년에 지어졌는데요. 구축 당시에는 성벽이 루체른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손실되어서 900m 정도만 남아 있어요. 무제크 성벽의 탑에 올라가면 루체른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신비로운 경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전설이 깃든 플라투스 산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한때 사람들은 이 산에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대요. 로이스강이 흐르는 북쪽 구시가에는 15세기 탑과 건물들, 17세기 르네상스풍 시청, 카펠교와 슈프로 이어교가 한 폭의 그림같이 펼쳐져 있어요. 중심과 북동쪽으로 가보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자 기념비가 있는데요. 빈사의 사자상은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튤레리 궁전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다가 전멸한 스위스 용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예요.
이곳을 방문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 조각상이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했다고 해요. 신선한 공기와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루첼은 호숫가로 향해보세요. 흰 백조들과 닻이 달린 배가 떠다니고 지상에는 눈이 덮인 리기산과 필라투스산이 펼쳐져 있는 풍경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이곳에서는 연중 예술 행사가 끊이지 않고 열리는데요. 한여름에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음악과 열정의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호숫가에서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페달보트나 카약을 빌려 호수 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제 스위스의 수도 베른으로 향해 볼게요. 베른은 스위스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도시인데요. 그만큼 고풍스러운 중세 유럽의 모습을 잘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죠. 먼저 베른을 상징하는 곰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이동해 볼게요. 12세기 말 베른시를 건설한 베르톨트 5세가 첫 사냥에서 잡은 동물이 곰이었다고 하는데요. 베른의 지명도 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죠. 곰 공원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베른을 상징하는 만큼 베른 현지인이나 여행자에게 인기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북유럽에서 입양한 곰 가족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른 시내를 더 둘러볼까요? 베른 대성당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성당이에요. 1421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첨탑까지 완성되기까지 472년이 걸렸다고 해요. 이 첨탑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고 하는데요. 첨탑의 꼭대기까지 무려 3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죠.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베른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시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른의 중심가인 크람 거리를 걷다 보면 시계탑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12세기에 설치된 이 시계탑은 매 시마다 곰과 인형이 나와 춤을 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시계탑 앞에는 정시가 되기 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요. 낮에는 시계탑과 대성당 앞에서 다양한 길거리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요. 어두워지면 시계탑과 대성당을 비추는 조명 덕분에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베른 구시가지를 걷다 보면 골목마다 자리 잡은 100여 개의 다채로운 분수대를 볼 수 있는데요. 5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분수대 역시 베른의 볼거리 중 하나로 꼽혀요.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해요. 여름에는 마르칠리 공원 옆 아래강변에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아래강은 빙하수로 이루어진 예쁜 에메랄드빛의 물을 자랑해요. 베른은 여름에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수영장도 오픈하니까요. 여름 휴가에 맞춰 베른으로 떠나보는 것도 멋진 선택이 될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네요. 베른에서 기차 타고 2시간 이동해서 체르마트로 가봅시다. 이곳에는 바로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로고의 배경이 된 산이 있어요. 바로 스위스 알프스의 절경을 보여주는 높이 4,478m의 마테오른이에요. 그 유명한 마테오른을 보기 위해 체르마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체르마트는 스키와 하이킹, 등산을 위한 휴양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무려 2,500m에서 3,900m의 고도에 난코스의 스키 슬로프가 많아 초보자들보다는 능숙한 스키어들에게 환영받는 곳이에요. 2월부터 4월까지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초여름에도 설질이 양호해서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죠. 체르마트 시내는 걸어서 다녀도 충분해요. 전통 발리스식 통나무집들이 모여있는 힌터도르프 지역도 멋진 산책로예요. 걷다 보면 묘지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마테오른과 몬테로사를 등반하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념비들이라고 해요. 스위스 산악의 위엄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스위스 여행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어떤 나라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